뉴스앤피플 2부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에 잠깐 찾아오는 퀴즈가 1부에 나갔습니다. 그 시간 놓치신 분들 위해서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 방법은 무엇일까요? 1번 전화, 2번 문자, 3번 가정방문, 4번 압수수색입니다. 수능처럼 난이도 걱정 안 해도 되는 문제로 열심히 우리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휴대전화 샵 0945번 50원의 이용료가 드는 문자 메시지로 정답 보내주시면요. 추첨 통해서 커피 기프티콘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자, 지금 스튜디오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 얘기 좀 하겠습니다. 민주당이요. 마약에 도취한 것 같다라는 말을 한 김기현 대표를 또 국민의힘은 쿠데타로 대통령이 됐다고 발언한 윤영찬 의원을 각각 윤리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홍 의원님. 네. 자, 번갈아서 대통령 배출한 양 당입니다. 이런 양당끼리 지금 치킨 게임 하는 것 같아서 그 모양새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회에서 좀 더 건전하고 생산적인 어떤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어떤 경제 복지에 대해서 좀 더 나은 어떤 대안, 법안, 정책이 돼야 되는데 사실 국회가 너무 소모적인 어떤 정쟁하는 좀 모습만 좀 보여서 저희들도 참 아쉽고 안타깝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도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또 없어 이유가 있겠죠? 예,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정치인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 사실은 이제 언론이라든지 좀 주목을 좀 받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속성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좀 센 발언을 하는 어떤 그런 경향이 사실은 있죠. 그런데 저는 그런 발언들이 결국은 자기한테 잘못 돌아올 수가 있다. 그래서 최대한 어떤 팩트를 가지고 언제라도 자기 어떤 발언이 왜 그런 주장을 했는지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으로 항상 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박 의원님 말의 싸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그런 부분 관련돼서는 홍석준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더 국내 대표일수록 더 정제된 발언들을 해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좀 건전한 토론들, 정책 토론들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요 사안과 관련돼서는 지금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사안이 어디서 출발했느냐. 사안의 출발점. 김기현 대표도 아니고 윤영찬 의원도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을 쓰면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예. 저는 정말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슨 사석에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공식 행사에서 반국가 세력을 운운하면서 지금 이런 제소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대통령이 최근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내년도 총선 의석수 얘기를 했다고 해요. 170석 운운했다고 하는데 저는 최근에 보면 완전히 자기 편 가르기를 통해서 자기 편 중심으로 내년 총선 준비에 들어갔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 반국가 세력 발언이 좀 나왔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0.79%인가요? 우리 차이외 대통령에 당선된 분이 해서는 안 될 얘기죠. 이제는 1년 처음 시작할 때는 그나마 무슨 통합 이런 얘기도 좀 하고 비슷하게 했었는데 아예 이제 그런 말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반국 편 완전히 갈라서 내년 총선에만 올인하겠다라는 좀 생각과 전략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좀 여당 원내대표가 심기 보자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상대방을 대해서 마약이다 이런 표현들이 여당 대표가 해야 될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당대표하고 무슨 TV 토론 공개 대화 이런 얘기 하면서 얘기도 좀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좀 전에 홍석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제된 발언으로 국민들 앞에서 평가받는 일들이 진행되려면 좀 그런 공개적인 적상에서의 토론이나 이런 부분들 가지고 국민들이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전혀 엉뚱한 심기보자 정치로 용산 여의도 출장소장 역할을 하려고 하면 자꾸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여당 대표에서부터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데 대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당내에서 편가르기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홍 의원님? 사실 대통령의 이제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사실은 민주당이 굉장히 그 과민 반응을 하는데 예. 글자 그대로 반국가 세력은 이제 대한민국의 정체의 승인 자유민주주의와 어떤 예. 시장 경제에 반하는 위협하고 대한민국의 어떤 그 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그런 어떤 세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앞에 이제 전제를 다신 게 이제 유엔 사회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종전 선언이라든지 예. 그리고 북한이 핵무장되는데도 불구하고 유엔 제재를 풀어달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행동은 이제 반국가 세력이다 그렇게 했는데 과연 일단은 그 문재인 정부라고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상태에서 발언 그 자체를 가지고 과연 그게 잘못됐느냐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분열시킨다 이렇게 했는데 약간의 어떤 그런 어떤 주장을 하는 어떤 세계는 분열되는 건 맞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정말 분열시킨 것은 문재인 정부 초기 때 소위 말해서 적폐청산이라는 어떤 이름으로 마구잡이로 수사하고 재판하고 해서 아직까지도 수많은 사람이 감옥에 있고 재판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예. 과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과연 문재인 정부 때처럼 어떤 적폐청산이라는 그런 미명을 해서 국민을 정말 제대로 분열시키는 그런 구체적인 좀 행동을 했는지 저는 좀 의심스럽고 그다음에 우리 그 김기현 대표가 마약에 뭐 글자 그대로는 마약에 도취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예. 사실은 좀 민주당이 좀 이런 말을 좀 안 듣기 위해서는 계속 좀 거짓된 어떤 그런 어떤 공격들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퇴진 주장을 계속하면서 또 거짓 주장을 수없이 많이 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였던 그런 어떤 존립금부터 해서 김의겸 의원은 청담동 바라든지 그리고 수없이 거짓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주장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없고 계속해서 적으로 주장하는 이런 것들을 두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김기현 대표의 이런 어떤 표현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면은 민주당이 앞에서 한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진정한 어떤 반성이 저는 먼저 좀 선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좀 전에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 여러 가지 탄핵으로 촛불로 예. 이후에 그 당시 수사의 책임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 아닙니까? 그게 정말 말 그대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뭐 죄 없는 사람을 잡아가둔 거라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업적을 생각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대통령 된 거 아닌가요? 거기는 정확한 뭐 비교나 예시가 아닌 것 같고요. 예. 지금 굉장히 요즘에 그 민주당에서 그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정부 여당이 너무 극우 유튜버 정치하고 있다. 역시 그 박 의원님도 비슷한 생각이세요? 예. 제가 뭐 많이 언론에도 났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뉴스는 안 보시고 이 극우 유튜브 방송을 많이 보신다라는 그런 뭐 얘기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정말 저는 사실 안 믿었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이번에 다시 한번 그 인사하시는 거 보고 예. 정말 많이 보시는가 보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신 겁니다. 예, 이건 뭐 개인적인 뭐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에 내정된 임명됐죠 벌써. 예. 김채환 씨 이분이 어떻게 5급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 인재개발 원장에 임명될 수 있는 어떤 조건과 어떤 경력을 가지고 계시죠? 이 공무원들이라고 하면 다 정치적인 굉장한 중립 의무가 있고 다 우리나라 5급 공무원 이상이면 여러 가지 능력과 이런 것들을 겸비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의 발언들을 하나하나 보시면 예. 정말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유튜브 뭐 그냥 유튜버 아닙니까? 가장 황당해 보신 건 어떤 발언이셨어요? 뭐 문재인 대통령이 장성들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했다. 뭐 이런 발언들. 저도 우리 최고위원회에서 우리 최고위원께서 튼 걸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저는 어떻게 차관급인데요. 그 차관도 그 역할들이 있는데
공무원 인재 개발을 하는 사람에 맡기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고 이거를 인사 검증해야 되는 게 한동훈 장관 아닙니까? 예. 근데 그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이걸 인사 검증을 통과시켜 줬는지 정말 도저히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없을 겁니다. 예. 예, 저는 이제 민주당과 좌파에서 이야기하는 이 극우라는 프레임은 예. 정말 굉장히 좀 국가적으로 봤을 때 좀 잘못된 프레임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극우라는 게 예. 이제 어떤 면에서요? 문자 그대로 본다면은 파시스트, 나치 같은 어떤 전체주의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들리죠? 예. 자기 어떤 주장을 좀 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제 극우 이 프레임을 하는데 그런 어떤 걸로 봤을 때는 극우란 프레임만 같고 특히 대통령이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다양한 정보가 들어와서 취합해서 보고를 받고 정보를 얻고 그래서 정책 결정하는 판단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 극우 유튜브에 의존한다 이런 어떤 이야기야말로 예. 정말 대통령을 정말 폄훼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윤석열 정부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윤석열 지금 현재 대통령이 검찰에서 수사를 했다 이렇게 예.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참 이게 그러면은 수사를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검찰에 있는 몸담고 있으면서 그걸 자의적으로 막 했습니까? 그거는 완전히 그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하면서 완전히 그 민주당과 각급 조직별로 구성되는 뭐 적폐청산위원회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조직적으로 문재인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인민재판 마녀사냥식으로 자행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 이거는 정 말이 안 되는 논리죠. 홍 의원님 유튜브를 통해서요. 아주 센 발언을 하시는 그런 유튜버들을 그러니까 그 방송에 나오셨던 분들이 또 이렇게 공직에 임명되기 사실 좀 여당으로서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까? 저는 유튜브에서 했던 그런 것들과 공직에서 했던 거는 당연히 이제 분리를 해야 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했던 그런 유튜브로서 한 것을 제가 뭐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이 김치환 인재개발원장이 지금 교수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측면에서 인재개발원장으로 이렇게 이제 임명이 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분리한다라는 게 우리 아시는 것처럼 갑자기 어떻게 분리가 됩니까? 우리가 인사검증을 하는 이유는 이분이 태어날 때부터 공직자가 아니잖아요. 다 민간에서 오신 분들 그리고 뭐 과거 공직자라도 공직이 아니었던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살피기 위해서 인사검증을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분이 그 이름을 얻은 게 그냥 교수로서 이름을 얻은 거거나 이 사람이 무슨 행정에 대한 전문가라거나 굉장한 뭐 미래 비전을 가지고 국가 공무원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말 그대로 몇십만인지요. 뭐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유튜브 방송으로 이름을 얻은 거고 그런 걸 통해서 아마 대통령도 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도 청와대에서 인사 관련 업무를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저는 인사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통일부 장관도 새로 뭐 임명 내정이 되고 이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분도 굉장히 저 대북 관계가 극단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저는 뭐 정책이라는 것이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고 정부가 생각하는 정책을 어떻게 구현할 건지 그거를 인사를 통해서 하려는 것일 텐데 예를 들어서 정말 사람이 없다면 좀 권영세 장관 계속 있게 하든가 다른 정치인들처럼 물론 때로는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정부 정책에 따라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보통 일반적인 정치인들은 같이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분들은 지금 하려는 게 거의 통일부를 해체 수준으로 가게끔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분을 국방부 장관 뽑는 게 아니잖아요. 북한하고 맞서서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국방부 장관을 내정한 게 아니라 남북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가져갈 건가 이런 것들을 역할을 해야 될 통일부 장관에 이런 분들을 자꾸 내정하게 되면 과연 이 정부는 어디로
이 국민들을 이끌고 가려고 하는 건지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 한반도에서 조금이라도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에 더 큰 분쟁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들이 정말 앞서게 됩니다. 예. 예, 통일부는 글자 그대로 남북 어떤 교류 협력을 통해서 평화 통일을 추진하는 어떤 주무 부서인 중요한 것이죠. 부서죠. 그런데 예. 사실은 지금까지는 어떤 교류, 즉 교류라는 거는 이제 과거 어떤 통독 때처럼 어떤 방송 통신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교류가 전제돼야 되는데 이런 교류가 끊긴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좀 북한을 좀 지원하는 데만 좀 치중을 하면서 북한의 인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우리 대한민국을 완전히 폄훼하는 그 금강산에 있는 우리 시설을 지금 이제 압류를 하는 거라든지 또 예.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 사무소를 뭐 폭파하는 거라든지 그럴 때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김명호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점에서 어떻게 이제 통일부를 이끌어갈 것인지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야 될 것 같고 예. 김치환 원장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던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이 코로나 백신 코로나 이 바이러스의 어떤 백신이 사실은 워낙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이제 개발되다 보니까 충분한 임상이 미국에서도 그리고 한국에서도 거치지 못한 것이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군인들을 먼저 문재인 정부에서 사용할 때 이 김치환 그 원장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군인을 인체 실험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사실 비판하는 것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공직자로서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또 다른 또 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공직자이기 때문에 또 여러 말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번 지켜볼 만하기도 하고 또 민주당에서 또 막강하게 또 인사청문회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